안녕하십니까. 2012년에 예정된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년 2012년 금융투자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시험이 일정이 발표가 돼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펀드 투자 상담사에 대해서 펀드 투자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고 시험은 어디서 주관하고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펀드 투자 상담사의 자격 시험이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수험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런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것이 뭐냐? 제목부터가 펀드 투자에 대해서, 자, 고객이 펀드라는 것, 우리 집합 투자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에 투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증권사에서 고객에 대해서 펀드, 우리나라 점점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저축을 위주로 자산 관리했던 것들이 투자로 상당히 어떤 문화가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수단으로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펀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 투자에 있어서 과거 2007년, 2008년에 좀 이렇게 어떤 정확한 설명이나 고객의 정확한 이해가 없이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손실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자격증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 펀드 투자 상담사는 말 그대로 증권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특히 보험회사라든지 그래서 또는 특히 증권회사 관련해서 투자 권유 대행인 관련해서 펀드에 대한 판매와 관련해서 투자 상담을 하고자 하는 바는 반드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증권 투자 상담사나 파생 상품 상담사나 투자자문사에 비해서 상당히 폭넓은 금융기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펀드 판매가 상당히 일반화된 그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수요가 많은 그러한 자격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폭발적 수요로 인해서 수요가 매우 높은 관계로 시험의 응시도 상당히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격증이 1년에 2번 또는 3번 정도의 응시 기회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 펀드 투자 상담사는 응시를 1년에 시험 횟수를 5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보통 그래왔고, 이제 2012년에도 5회 실시하는 것으로 제12회 시험부터 16회까지. 제12회 시험이 1월 29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7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의 약 간격이 인터벌이 보통 3개월 정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시험의 준비는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준비하면 무난하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만 이 펀드 투자 상담사인 경우에 어떤 응시 자격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에 있어서도 과목별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고 있고요. 문제 유형수는 사지선다형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수험생의 어떤 부담은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과목은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합격 비율은 역시 다른 자격증,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나 투자자산운용사에 비해서는 역시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여러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각 과목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합격률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크게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1과목, 2과목, 3과목.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에 대한 일반적 내용입니다. 다만 일반적 내용이지만 펀드 일반인데요. 출발 단계에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과목이죠. 이 펀드 투자 상담사는 시험 공부를 하실 때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펀드 일반은 좀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건 파생상품형 펀드건 공통사항 등을 1과목에서 다루고 있어서 펀드 일반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 일반이 출제 문항수가 무려 6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24문제, 그러니까 즉 과목별로 과락있기 때문에 24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펀드 일반이 이 펀드 투자 상담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펀드 일반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꼼꼼히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내용에 비해서 문항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웬만한 부분을 빠뜨릴 게 없다 이거죠. 꼼꼼히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법규 부분에서는 자본시장법 부분이죠. 우리가 펀드를 관장하는 법인 자본시장법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우리가 보통은 이제 펀드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법률적인 명칭은 집합투자기구죠. 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는 법규 부분을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에 관한 부분, 영업실무, 우리 펀드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 펀드 구성, 펀드 운영 및 평가. 그러니까 이 60문항이 상당히 꼼꼼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이 60문항을 공부하실 때 어떤 자세가 가장 좋냐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행에 근무하고 계시든, 또는 증권회사 근무하고 계시든, 보험회사 근무하시든, 지금 아니면 지금 학생으로서 취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실무적 어떤 자세로서 공부에 접근하시면 공부하는데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도 유익하게 정보로서 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펀드 일반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출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고 특별히 어디가 어려운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생상품 펀드인데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파생상품 펀드라는 건 없죠. 파생상품형 펀드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 펀드 5가지 뭐 증권, 부동산, 실물, 혼합, 단기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분류된 그런 것들에서 파생상품형 펀드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각 펀드들이 파생상품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품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때를 우리가 파생상품형 펀드라고 하는데 이런 파생상품형 펀드인 경우 파생상품 관련된 법규, 영업, 투자 및 리스크 부분으로 해서 25문항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 펀드 투자 상담사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생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험생이 내가 기존에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이미 취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과목은 매우 평이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거의 나온다 이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가 없는 분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이 파생상품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매우 생소하다. 그런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 부분, 부동산 법규 2문제, 영업 6문제, 투자 및 리스크에서 7문제인데 이 부분, 특히 부동산 펀드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동산 등에 50% 이상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그 부동산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제일 마지막 문제죠. 그 부분이 좀 까다롭다. 그래서 총 15문제입니다. 그래서 60문제 정리해 볼까요? 60문제, 25문제, 15문제. 그래서 총 100문항이죠. 100문항을 120분, 2시간 안에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증권 투자 상담사니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니 펀드 투자 상담사, 이게 투자 상담사들은 전부 다 120분, 2시간에 100문제를 풉니다. 그에 반해서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 매니저 또는 뭐 FP라고 합쳐진 투자자산 운용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2시간에 100문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를 다루긴 하는데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펀드 투자 상담사가 처음에 자격증이 나올 때 조금 급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뭐 증권 펀드 투자 상담사, 뭐 부동산 펀드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펀드 투자 상담사 이런 것들을 좀 구분했었습니다. 구분했을 당시 때 내가 만약에 증권 펀드 투자 상담사를 이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 1과목이 주로 증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증권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따로 봐갖고, 그러니까 초기에요. 초기에 그런 것을 취득한 게 있다. 그러면 나머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거에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가 있다. 그러면 파생상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금 말하는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가 아니고 파생상품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이런 증권 펀드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펀드 투자 상담사,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 펀드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권 펀드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부동산 펀드 투자 상담사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었다 이거죠. 그랬다가 지금은 통합이 돼서 그냥 펀드 투자 상담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 실시했던 이렇게 증권 펀드 투자 상담사 이런 것들을 합격하신 분들은 해당 과목만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증권 펀드 투자 상담 갖고 있다면 1과목을 안 보고 2, 3을 보시면 되겠고, 내가 파생상품 펀드 투자 상담을 갖고 있다 그러면 2과목을 안 보고 1, 3을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펀드 투자 상담을 갖고 있다면 3과목을 볼 필요 없고 1, 2과목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과거에 어떤 요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펀드 투자 상담을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그냥 펀드 투자 상담사 요 통합이 된 이 자격증을 시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은, 과거에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은 매우 수월하게 볼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별로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좀 익숙하도록 기본서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우패스에서 진행하는 학습 전략에서는 다른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정규반이 강의를 듣는 게 맞고요. 정규반을 통해서 강의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다만 내가 만약에 증권 투자 상담사나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나 혹 투자 자산 운용 다른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급하게 펀드 투자 상담사를 따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정규반보다는 최종 정리반 정도로 정리하셔도 무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시험에 임박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수준을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펀드 투자 상담사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면서요. 시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워낙 급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따야 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의 실시가 5회입니다. 5회이긴 하지만 5회라는 이유로 내가 방심을 해서 하다 보면 자꾸 여러 번 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한 번 공부하실 때요. 이 금융투자 전문 인력 자격증들은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바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강의 진도에 맞춰서 따라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수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스스로 공부하면서 계획을 잡을 수 있고 자기 컨트롤이 완벽히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한 직장 생활에 쫓기고 시간에 이게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강의 순서에 맞춰서 따라오는 그러한 현명한 방법,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한 번에 끝내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설명 들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